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원패스 HSK 이정아 강사입니다. 또 이렇게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내용 정리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5급 적중특강 독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내용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될 내용은요. 바로 지난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한번 경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이번 시험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론이나 이런 걸 살짝 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실전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시고 마지막엔 제가 요점 정리까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비슷한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역시 독해 일부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단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글자가 비슷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분은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낚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바로 이 옌수라는 단어와 옌거 이 단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옌수 하면 말 그대로 엄숙하다예요. 엄숙하다라는 건 뭐가 엄숙한 거냐면 치氛,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뼈칭,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엄숙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옌거 요거는 사실은 4급 단어죠. 옌거 같은 경우는 엄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뒤에 거자가 무슨 뜻이에요? 규격 할 때 격자잖아요. 격식할 때 격자. 그러니까 옌거는 어떤 게 엄격한 거냐? 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거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옌거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서 옌거 라이쇼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정이나 격식에 따라 말을 해보자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왔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단어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改变하면 바꾸다라는 뜻이죠. 改变生活方式이렇게 나왔어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가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어떻게 봐라? 전체 보실 시간도 없어요. 마지막 수식 받는 마지막 명사만 보시는 거야. 방식을 바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응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위에 내용이 조금 있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파악해서 했어도 改变方式 방식을 바꾸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지난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역시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5급 같은 경우는 4급에서 바로 올라오시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은 단어 수가 너무 많아요.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를 압축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만 그냥 사전에 나온 뜻으로 외워버리시면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압축하여 외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주 나오는 짝꿍대로 호응 구조라고 하죠. 그렇게 단어를 통째로 외우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느끼는 체감상으로도 외우는 단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호응 구조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 같은 경우는 表明이라는 한자 그대로 표명이에요. 이거는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表明 우리도 뭐 입장을 표명하다, 태도를 표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래서 表明 뒤에는 태도라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짝꿍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많이 나오죠. 요거랑 단어랑 이제 호응하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연구하다, 연지우 表明 이런 거. 그다음에 调查表明 조사해서 표명하다. 그다음에 数据 이 단어가 지금 세 단어 중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数据 단어는 이거는 쓰기에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数据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숫자로 된 증거잖아요. 수치로 나온 증거니까 데이터. 그래서 이것이 연지우 表明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그 5급에서도 비아오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헷갈릴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 뒷글자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뒷글자가 밝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밝히길 또는 연구해서 밝혀지길, 조사해서 밝혀지길, 조사해서 밝히길, 데이터에서 나타나길, 데이터에서 보이길, 분명하길 이렇게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表明 앞에는 우리가 뭐뭐가 뭐뭐에서 밝혀지길 할 때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연구, 조사, 데이터.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모두 다 연구나 조사나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근거가 나온 것이 그것이 확실하게 뭔가를 드러낸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制定 하면은 요거는 뒷글자가 정하다 할 때 정자잖아요. 制定 하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정하다인데 뒤에 보시면 이게 추상 명사들이 목표를 정하다. 制定目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도 처음부터 방대한 거, 큰 거 이런 거 말고 목표를 여러분이 세분화를 해서 하나하나 이뤄가면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독해나 듣기 같은 데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제 같은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制定 뒤에는 방안, 무슨 방안을 정하다. 이렇게 또 짝꿍으로 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사실 너무 기본 단어예요. 이 단어 모르시면 여러분이 5급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享受 하면 누리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다가 뭘 우리가 목적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부 무슨 서비스를 누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을 예약하시면 무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짝꿍이라든지 生活 무슨 생활을 누리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다. 뭐 풍족한 생활을 누리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美食 하면은 이 아름다울 미자가 여러분이 아름답고 예쁜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맛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미식가라는 말 아시죠? 한자 미식이에요. 그래서 美食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누리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争求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면 구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나온 대로 그냥 구하다 외우면 이게 사람을 구하는 건지 먹을 거를 구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랑 여러분이 호응으로 외워두신다. 그래서 征求意见, 의견을 구하다. 그 다음에 征求看法, 의견이나 견해를 구하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 이런 거를 널리 물어보고 구하는 걸 그거를 征求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경우는 征求 빈칸 나오고 征求意见 요게 이제 호응으로 나오는 문제도 실제로 다 나왔었던 이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독해 일부 푸실 때는 제가 어떻게 보시라 그랬죠? 자 A, B, C, D 보기가 품사가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뭐 동사를 골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꾸로 이용을 하자 그랬죠. 1번에 예를 들어 품사도 모르겠고 문장성도 모르겠다. 근데 A, B, C, D가 모두 다 동사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죠. 数据 데이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데이터를 주어로 쓸 수 있는 뒤에다가 동사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결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준다. 그래서 정답은 뼈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 단어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상으로도 이상하고요. 피준 하면 허가하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빠오까오 하면 한자 그대로 보고하다. 그 다음에 찬위 요거는 여러분이 성조를 주의하셔야 돼요. 사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허가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는 건 모두 다 주어, 주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오셔야 되니까 지금 봤을 때 위에서부터 해석할 필요도 없이 여기 네 글자만 딱 봐도 여러분이 해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나 동사네요. 밑에 보실 필요도 없이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뒤에 목적어를 보시는데 목적어도 여러분 효과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딱 보다시피 목적어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어로 자주 나오는 형태 어떻게 해요? 숫자, 양사, 수양명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바로 목적어를 찾을 수가 있다. 수양, 우리가 명사는 어떻게 끊어요? 우리가 더자를 이용해서 보통 명사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뭐뭐뭐뭐뭐한 방안, 요게 마지막으로 수식 박는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번에 나온 동사가 요 목적어랑 호응을 해야지 앞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어가 이거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나와도 답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고를 때는 답을 고를 때 전혀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표현들이다. 그러면은 방안과 방안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동사를 고르셔야겠죠. 방안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팅취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글자를 조합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팅은 듣다, 취 같은 건 보통 자기가 찾아오다, 맡겨놓은 걸 찾아오다, 자기가 가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팅취 같은 경우는 보통 남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방안을 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안을 정하다 두 개가 이제 호응하는 걸로 여러분이 답을 금방 고를 수가 있어요. 뽀팡 하면 요건 방송하다고 그다음에 관차 요거는 관찰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단어하고도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한번 더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조동사 뒤에요. 조동사 뒤도 여러분이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동사 A, B, C, D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동사 나왔다. 목적어 전체 다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수식 받는 명사를 보신다. 마지막 수식도 어떻게 해요? 한. 그렇죠? 한. 导游服务 여기 명사랑 어울리는 동사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지금 가운데 명사 꾸며주는 우리가 덧자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게 마지막 수식 받는 사실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服务 하면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앞에 导游 하면 가이드. 가이드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가이드 서비스를 承认 하면 인정하다. 서비스를 인정하다? 약간 이상하죠. 实现 하면은 이거는 실현시키다. 뭐 이루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宣传 이 단어는 듣기에도 자주 나옵니다. 선전, 홍보, 선전하다, 홍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정답은 서비스를 享受 누리시는 게 여러분이 답을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헷갈리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삐아오밍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살짝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단어들이 일단 앞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자 모양으로도 좀 낚이기가 좋아요. 틀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글자들 이걸 보면서 앞글자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뒷글자들 단어의 뜻으로 여러분이 의미를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요거는 발음이 정 그래서 앞글자가 정으로 나온 단어들은 일단 자기가 뭔가 떠받들다 바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뒷글자로 구분을 하실 건데 承认 하면 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인식하다, 인정하다. 그때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承认 就是 인정하다의 뜻인데 뭘 인정을 하셔야 되느냐? 뒤에는 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잘못, 错误 이런 거라든지 失败, 실패를 인정하다 또는 事实, 사실을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단어와 호응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承受, 요 단어도 나왔어요.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요거 한 글자만 우리가 사급에서 배웠었어요. 스트레스 받다. 아마 그거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承受 하면은 요건 스트레스 받다에서 의미가 조금 더 파생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자기가 이겨내고 견뎌내다의 뜻이 있다. 아까 정자가 들어가면 내가 받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承受 뒤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통쿠 하면은 고통을 이겨내다.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시죠? 자, 따지 하면은 이게 한자가 타격이에요. 그래서 承受 따지 무슨 타격을 견뎌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단어가 考验 하면은 요거는 시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하고 고통 정도는 여러분이 최소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담임 선생님 할 때 담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를 부담하다, 맞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건 앞에 두 단어예요. 责任 하면은 책임을 지다, 책임을 맡다. 그 다음에 费用 부담을 지다, 비용을 부담하다, 비용을 담당하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단어가 약간 파생이 되면 重 하면 무거운 거고요. 重担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책, 무거운 책임 이렇게 그래서 중책을 맡다. 이거랑 지금 비슷하죠? 요거를 조금 무겁게 만들면 쫑단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무슨 임무를 맡다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하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로도 여러분이 헷갈리기 쉽고 의미상으로도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울 때는 어떻게 해라? 앞글자는 어차피 의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뒷글자로 여러분이 해석을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헷갈리는 단어 3가지 가져왔어요. 뒤죽박죽 조금 해놨는데 자 같이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동사니까 품사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그는 우파 이렇게 나왔어요. 우파 하면 무슨 뜻? 요거 없을 문자죠. 메이오의 줄임말이다. 뭐뭐할 방법이 없다. 덧자 끝에 있으니까 뭐뭐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동사가 나오면 보통 뒤에 목적어를 보시라 그랬는데 아이쿠야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가보시니까 자 통쿠라는 단어 보이시죠? 뭐뭐한 고통은 입니다. 시입니다. 그가 견뎌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承受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 말고 承受는 뭔가 좀 자기가 버티고 힘들잖아요. 일단 느낌 자체가. 그래서 无法承受 이렇게 4글자로도 짝꿍을 좀 자주 이룬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러 붙어 있는 거니까 동사네요. 동사 이거는 목적어 있네요. 아까 첫 번째 문제랑 다르네요. 그럼 뒤에 목적어 어떻게 해요? 전체 보지 마시고 뭐뭐뭐뭐의 뭐뭐뭐뭐한医疗费用 여기 비용 나왔네요. 의료는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정단费用 두 개 짝꿍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잘 부사 뒤에 러 앞에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를 보실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어때요? 소우 잘못을 어때요? 인정했다. 정답 정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 다 맞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사전에 나온 대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구하다. 이렇게 하면 뭘 구하는지 모르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짝꿍과 함께 외워야 체감적으로도 여러분이 뭔가 좀 외워야 될 단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 두 번째, 비슷한 단어는 어떻게 해요? 앞글자 기본적으로 토대를 잡아놓고 뒷글자에 나오는 한자 그리고 그 단어와 자주 나오는 호응 구조.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5급 적중 특강 독해 영상 마쳤는데요. 이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